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자동차 보험 약관 첫 시간을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 약관은 이제 금융감독원의 표준 약관을 다운로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선 약관 조항 하나하나를 이제 꼭 알아야 될 약관 조항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잡아보면 지금 자동차와 관련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 남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다치는 경우에 내 차량, 즉 내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남의 차량, 남의 물건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구도 속에서 조항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해 가면 돼요. 우선 우리가 요걸 요렇게 한번 도표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남을 다치게 한다. 남을 다치게 한다. 내가 다친다. 물론 이 남에는 이제 남의 물건도 포함이 되고요. 이 내가 다친다 할 때는 내 물건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이제 접근하는 시각이 견해가 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게끔 국가에서 허락을 해준다고 할 때 그냥 그 위험한 물건이니까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이 자동차를 몰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걸게 하고 몰게 하겠어요? 당신이 이 자동차를 몰면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다치니까 당신이 당신의 차로 다치는 과정에서 당신이 다치는 것은 뭐 당신이 책임지면 될 문제지만 길 가는 사람이 다친다든가 또는 교통신호를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당신이 잘못 몰아가지고 그 차에 치였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망도 있을 수 있고 중상해도 입을 수 있고 그렇죠? 그나 앞으로 일도 못하게 할 수 있게끔 아주 큰 이제 그런 사고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위험한 차를 몰게 해주는 대신에 남이 다치는 경우에 최소한의 의무보험, 그러니까 당신이 자력이 많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를 정해서 이 정도의 보험 금액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게 하고 그죠? 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차를 운전하면 내가 뭐 운전하게끔 해줄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의 강제보험, 의무보험 같은 말이에요. 최소한의 책임져야 될 책임보험 이 정도의 부분은 무조건 책임져줘라. 그리고 이 자동차를 몰아라.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갈 때 꼭 가지고 있어야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강제, 의무, 책임이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당신이 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보험의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을 아무튼 딱 책정을 미리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강제보험과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을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대인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인1. 그냥 대인1이에요. 대인1.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 것만으로 사고 나도 제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나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왜냐하면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시각이 당신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간에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몰고 다녀서 사고 나면 어쨌든 이 자동차를 한번 사고 나면 크게 사고 나잖니. 그러니까 대인1이라는 의무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 한도액에서는 그 보험을 들어주라. 이게 대인1이다. 이게 바로 대인1이라는 말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 위험한 물건인 건 알겠는데 이 위험한 물건을 몰다가 제가 책임보험, 의무보험, 강제보험이라는 대인1에 못 들었다. 저 돈이 없거든요. 못 들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정말 위험한 물건에 치였어요. 자동차라는 것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인원에도 안 들었어. 자,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정부가 이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운전하게끔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자력이 없어가지고 대인원에도 안 들었다면 책임보험에도 안 들었다면 국가, 정부가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해주는 사업기금화된 그 돈에서 우선 해줄 테니까 적어도 대인원이라고 하는 요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몰게 몰게 한 이상 책임보험을 들었으면 책임보험에서, 책임보험이 안 들었으면 정부가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하는 대인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피해자에게 우선 해주고 이 차를 몰았던 사람에게 구상해서 피해자에게는 최소한 이 대인원에 해당되는 보험 금액 정도는 보상해 줄 테니 그 부분은 최소한의 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이 도로에 운행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조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해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원은 또는 대인원이 없다면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이 밑줄 그었던 부분의 영역만큼은 보상해 주겠다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이 부분은 무조건 남이 다쳤을 때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돈이 피해 보상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대인원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의 문제는 그러면 사망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 아니고 장애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최소한의 이 정도의 한도액은 보장해 주라 그러기 때문에 사망은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차를 몰다가 남을 다치게 했어요. 그런데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우리가 임의보험, 종합보험 이런 부분들 들어봤죠. 그럼 종합보험은 뭐겠어요? 대인2. 대인2입니다. 대인1이냐 대인2냐 이런 말이죠. 이 부분은 강제보험이 아니에요. 당신 적어도 이 위험한 물건을 몰 때 최소한 책임보험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은 들어. 그런데 그 이상의 자기가 자력이 혹시 없을 수도 있잖아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대인2는 임의보험이에요. 강제보험에 대해서, 의무보험에 대해서 임의보험이죠. 책임보험은 책임 한도액이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무제한일 수도 있어요. 책임 대신에 한도액이 있잖아요. 사망 1억 5천. 장애는 얼마냐? 장애도 1억 5천이에요. 부상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데가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작게 다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급별 상한액이 따로 있죠. 그냥 우선 전체적인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 구도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1급이 3천만 원까지다. 이 정도가 책임보험의 문제죠. 그러면은 다쳤는데 사망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그럼 1억 5천은 책임보험이지만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는 대인2에서 나가겠죠. 그렇죠? 장애 문제도 한도액 1억 5천이지만 이걸 초과하는 금액에서는 대인2에서 나가겠죠. 부상의 경우에도 1급 크게 다쳤어요. 3천만 원이 책임 한도액이에요. 이 부분을 초과한 것은 대인2에서 나가겠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대가로 이 정도는 대인1에서 전부 나가고 대인1에도 안 들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데 가령 이런 경우도 있죠. 위험한 물건을 치고 뺑소니를 쳤어요. 그 사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잡아야지 그 사람이 어느 보험회사에 들었는지를 알 것 아니겠어요? 당신이 보험회사에 들었는데 대인1에만 들었느냐? 적어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보험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책임보험의 문제 들었고 더 나아가서 임의보험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뺑소니를 쳤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뭐라 그랬어요?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보장해 주는 데에서 이 금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금원이 나가죠. 왜냐하면 정부 보장사업은 보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에 의해서 다쳤던 사람도 어쨌든 보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대인1의 문제는 다 이게
되는구나. 대인원은 최소한 이 부분은 사람이 다쳤다 어쨌다 할더라도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보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남이 다쳤을 때 문제예요. 남이 다쳤을 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의무보험은 이 부분만 의무보험이죠. 이 부분만 의무보험이에요. 그러면 대인2다 있고 우리 대인2 들어봤죠?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해서 합하니까 종합이 되는 거죠. 종합. 그러니까 책임보험하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쳤던 요 부분하고를 합하니까 4개가 합해졌네요. 또 5개도 합해질 수 있죠? 이게 종합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남이 다쳤을 때나 남의 물건이 있을 때는 대인1이고 대인2고 그럼 남의 물건이 다쳤을 때는 어때요? 이건 대물이죠. 대물. 사람이 다쳤을 때,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이 다쳤을 때 대물 같은 경우에는 대물원, 대물2라는 말을 안 써요. 영어상 안 씁니다. 그냥 대물일 때는 대인1에 해당되는 게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고 여기는 2천만 원 초과일 때죠.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남이 다쳤을 때는 대인1하고 대인2. 남이 다쳤을 때는 2천만 원까지는 의무보험이고 초과한 경우에는 이제 임의보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도로에서 국가가 이제 용인해 준 거 아니에요. 용인해 줬을 때 적어도 남의 물건이나 남이 다쳤을 때 당신은 이 정도까지는 책임져 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의무보험으로 드세요. 이런 문제가 바로 대인1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속으로 생각하죠.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험한 물건이 있었을 때 국가가 함부로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막 돌아다니게 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책임보험 의무보험에 안 들어가지고 사고가 난 경우에 정부에서 이 정도 문제까지는 보장해 줄 테니 그나마 안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차를 쭉쭉 빼주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한다, 운행을 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남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도가 내가 다쳤을 때의 문제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다쳤을 때는 남의 차,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들어있거나 또는 책임보험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정도 부분에서는 남의 차,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남이니까 그 상대방 차량이 들어있는 보험으로 해결이 되지만 혹시 그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있어. 최소한. 그리고 임의보험인 대인 부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낼 돈이 없네요 라고 해서 책임원만 딱 들었다고 치면 지금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다치면 내가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내 보험사에서 내가 들었던 보험사에서 내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할 경우에 내가 다쳤을 때는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하죠. 내 신체가 다친 거니까.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이것을 자기 신체 상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해서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쳤던 보험에도 들고 그런데 내가 다치긴 다쳤는데 상대방 차량이 지금 무보험일 수도 있어요. 무보험. 그래서 이 경우는 다시 무보험차 상해. 이 무보험차가 어디냐? 상대방 차량이다.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일 때 이렇게 다치는 거죠. 그럼 무보험이 뭐냐? 무보험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시다. 이 라인은 대인1이에요. 대인1. 그러니까 무보험차가 대인2가 없는 경우 무보험차는 상대방 차량의 무보험차이고 대인2가 안 되는 경우 대인1은 어차피 나온다 그랬죠. 보세요. 내가 다쳤어요. 내가 다치면 상대방 차량에서 대인1에 해당되는 책임보험, 의무보험, 강제보험에 의해서 어쨌든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이 받죠. 보장이 받는데 근데 내가 이 정도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손해를 봤어. 크게 다쳤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대비해서 상대방 차량이 대인2에 안 들어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무보험차에 의해서 내가 상해를 크게 다쳤을 경우 또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내 보험사에서 이 무보험차 상해에 관한 이 부분을 보험금으로 보장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를 몰았을 때 내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 남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내 물건이 내 차량이 파손되는 거가 있고 남의 차량이 파손되는 거가 있구나. 자, 이럴 경우에는 대물로 또는 대인으로 이건 남의 문제고 내가 다쳤을 경우에는 자기 신체 사고가 있고 또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에 의해 가지고 대인 1에만 들고 대인 2가 안 들었을 경우에 내가 크게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 보험사에 내가 무보험차 상해 부분은 상해보험으로 하나 또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두 개는 상해보험으로 들어가 있겠죠? 실제 상해고 이것도 상해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전체로 합하니까 종합보험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 의무보험이고 책임보험이고 이 부분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상해보험이겠죠. 상해보험. 여기는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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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이 손해라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남에게. 그래서 내가 그 남에게 손해를 책임져야 될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이걸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다친 거니까 내 몸에 상해가 입은 거죠. 상해보험. 이것을 우리가 인보험이라고 그러죠. 인보험.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구도를 아주 쉽게 이제 생각하라고 이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구도를 나눠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체 사고니까 신체 여기에서 이제 차량이 있을 때는 어때요? 자차가 있죠? 자기 차량 손해가 나는 경우. 아까 여기는 대물이니까 남의 물건을 남의 차량을 하는 거고 내 차량이 할 때는 어때요? 이건 자차가 되겠죠. 이건 사람이니까 자차가 되겠죠. 내 차량이 부서졌다. 그렇죠. 이건 대물과 어때요?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사고가 날 때는 어떤 사고가 나냐면 접촉사고, 충돌사고 이런 거 나잖아요. 그러면 접촉사고, 충돌사고 났을 때 이 구도로 보면 내 보험사에서는 내 쪽에서는 상대방은 남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남이 충돌이 서로 됐어. 그러면 대인 1, 대인 2, 대물. 그렇죠. 2천만 원 미만 또는 뭐 크게 다쳤다 하더라도 1억 5천 또는 제일 많았던 부분이 부상인 경우에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이라면 대인 1으로 다 가능하죠. 처리가. 그 다음에 이걸 초과했으면 대인 2하고 2천만 원 초과인 대물로 하면 되겠구나. 남이 다쳤을 때 내 보험사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내가 다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으로부터는 상대방 차량은 내가 남이니까 그 상대방 차량에서는 내가 어때요? 대인 1, 대물, 대인 2가 되겠고 또 내가 다쳤기 때문에 내 보험사에는 이것과 상관없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자 상해에 의해서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고의 어떤 내용이 이제 흘러갈 것이다. 요 구도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표준 약관의 내용이 이제 3조의 부분입니다. 3조의 부분인데 지금 이 구도를 하나하나씩 점점 더 어때요? 더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지금 3조의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1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죠. 제1장이 배상 책임이다. 이 배상 책임 앞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손해가 생략되어 있어요. 손해가 생략되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사고를 낸 사람이 지죠.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볼 때 내가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사고를 낸 사람이다. 내가 사고를 냈다 할 때 나는 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제1장 배상 책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제1절 대인배상 원이다. 그러면 대인배상 원은 결국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인배상 원은 어때요? 의무보험, 책임보험, 강제보험이죠. 그 한도액에 한해서는 대인배상 원으로 책임을 지는구나. 이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최소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구나. 이렇게 제목에서 알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보니까 3조를 보니까 대인배상 원은 제1절인데 3조, 4조 어디까지 있냐면 5조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제2절 하니까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 구도에서 대인배상 2를 배웠고 대물을 배웠죠. 대물은 대물 1, 대물 2가 아니죠. 그냥 대물 배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물 배상은 그냥 하나로 되어 있구나. 그 범위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는 의무보험인 대인 1과 그 맥을 같이 하고 2천만 원을 넘었을 때는 대인 2와 그 맥을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인배상 1에서 보험회사는 이렇게 돼 있죠. 피보험자가 항상 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손해배상, 배상 책임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 보험을 이때 보자는 위험한 보호해준다. 이 보험할 때 보자는 보호해준다 보자예요. 위험할 때 험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가 보험입니다. 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줬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데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 그게 피보험입니다. 그럼 피보험자는 내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를 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 발생했을 때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험을 받게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낸 부분을 어떻게 보험을 받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한 금액을 피해자한테 지급해줘라. 아니면 내가 지급해 줄 테니까 나한테 보험금을 주라. 이게 피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결국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그럽니다. 어디에서? 배상 책임인 손해배상에서. 피보험자. 위험한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보호를 받는 사람이죠. 보호가 보험할 때 보자고. 험이 위험할 때 험자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이 뭐예요? 피죠. 피동사입니다. 피동사.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고를 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상금을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호를 받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누가 보험금을 청구해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가 그 손해배상 책임액을 상대방한테 줘야 되기 위해서 미리 뭘 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상대방한테 주세요라고 보험회사한테 이야기하거나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때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선 크게 생각해 보면 따라서 대인배상 1이라는 말은 결국은 위에 있는 제1장 배상 책임에서 남에게 사람이죠. 대물은 뒤에 있으니까 남에게 내가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했는데 대인배상 1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여기가 대인배상 1에서라는 뜻이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은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서 보험에 가입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내 차량이겠죠. 쉽게 말해서 내 차량을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제1장 배상 책임에서 이야기했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3조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3조가 뭐냐면 제가 뭐라 그랬죠?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니까 자동차를 운행해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당신이 잘못을 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운행한 것으로 인한 남이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책임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어쨌든 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에 뭐가 녹아있죠? 위험한 물건이니까 당신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기본적으로 그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이 정도는 최소한 대인배상 1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조항이 제3조다. 이게 제3조에 보상하는 손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요 구도는 이 조항과 상관없이 하는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대인배상 자동차
약관에 관해서 볼 때는 약관을 무시하거나 약관 없이 머릿속에서 어떤 논리를 그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약관 하나를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인배상원은 결국은 이 그림과 관련해서 보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서 운행하는 결과 그로부터 남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 최소한도로 요 정도의 금액, 책임 한도액에서는 어때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보험이 바로 대인배상원이구나. 그리고 내가 남을 다치게 할 때 문제죠. 배상 책임의 문제는 그 부분이 바로 보상하는 손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의한 거다. 이 3조는 자동차를 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자동차를 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원래 잘못은 내가 어떨 때 내가 잘못을 시인을 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내 잘못이 있을 때죠. 내 잘못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과실이 있을 때죠. 과실이 있을 때. 그런데 위험한 물건일 경우에는 과실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치면 위험하기 때문에 너 과실이 있든 없든 이 위험한 물건을 네가 사용해가지고 너 나름대로 이익을 얻는데 사고가 날 때는 크게 날 거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네가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네가 또 손해를 어때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로 제3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가 그렇구나. 아, 이것은 내 잘못이 없어도 자동차가 위험하니까 크게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적어도 네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은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구나. 아,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기본적인 취지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제3조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자동차 그 약관에 대한 구도를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제3조의 대인배상원의 제3조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제1차 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